이 아이, 당신 아들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무덤 앞 낯선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속임수일까요?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온 죽은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을 홀로 지켜온 여회장 강미령 씨입니다. 남편도 하나뿐인 아들도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오직 그룹을 붙잡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기일, 무덤 앞에서 만난 한 여인의 고백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날 이후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드러나고 상상도 못한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날 무덤 앞에서 시작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미령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요. 저는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아들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저는 이곳에 옵니다. 하얀 국화를 한 알을 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삼킵니다. 강미령,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는 여전히 그룹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이 물려받았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교통사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이별이었습니다. 국화를 한 송이씩 놓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도 내 없이 보냈구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 내가 걱정 말라고 했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인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였습니다. 하얀 속삭이에 쌓인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이 함부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요.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셨죠? 제 목소리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인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요. 여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당신 아들의 아들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탕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준호 씨의 연인이었습니다. 3년 전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요. 일어나세요. 저는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주세요. 제발이요. 저 혼자서는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제 질문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이 여인,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반 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준호 씨가 프러포즈 하던 날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서요. 저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아이가 제 손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DNA 검사하셔도 됩니다. 출생신고서도 가져왔어요. 서연은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저는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준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 오똑한 콧날.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제발이요.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준호 씨를 닮았잖아요. 닮았다고 다 혈육입니까? 세상에 닮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더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준호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조심하라고 전해. 회사 사람들, 특히 법무팀 조심하라고.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몰라요. 하지만 준호 씨는 뭔가 알고 계셨어요. 불안해하셨어요.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기 전날 밤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뭐라고 하던가요? 서연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잘 되면 우리 엄마한테 너 소개할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준호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정말 준호 씨 아들이에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의 비석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증거를 준비하세요. 법무팀을 통해 검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이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는 차까지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연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정말 내 아이냐? 제 속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법무팀을 조심하라던 서연의 말. 사고 전날 밤 준호의 마지막 전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고.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진실을 밝혀줄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큰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 그리고 그 비밀 속에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이 숨어 있을 줄은.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해야 할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딸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렴.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35의 지수는 그룹 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묘지 다녀오셨죠? 괜찮으세요? 지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않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묘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인, 갓난아기, 그리고 준호의 아들이라는 주장까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하지만 사진이 있었어. 준호가 그 여자랑 함께 찍은 사진이요? 요즘 세상에 사진 조작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엄마, 오빠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여자가 갑자기 아이 데리고 나타났다고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니? 확인요? 엄마, 그러다가 언론에 새나가면 어떡하려고요? 지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벌 사생아 논란, 상속권 분쟁,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회사 주가 폭락할 거예요.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최성훈 전무입니다. 법무팀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50 초반의 최 전무는 15년째 저희 그룹 법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수 실장님께 연락받고 급히 왔습니다. 최 전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언제 전화를 한 겁니까? 지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 전무 앉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일을 설명했습니다. 최 전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하다니요? 법적 근거 없이 그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만약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가 됩니다. 최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달 이사회에서는 신규 사업 투자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소문이 나면 이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 전무의 말에 지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 단순히 회사를 걱정해서일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DNA 검사라도. 제 말에 최 전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도 문제입니다. 검사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 검사기관,
어디서든 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법무팀에서 그 여성의 신원부터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최 전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행적, 금융 거래 내역, 인간관계까지 모두 파악하겠습니다. 혹시 배우의 다른 세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배우라니요? 혹시 압니까? 경쟁사에서 회장님을 흔들려고 보낸 사람일 수도 있죠. 최 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최 전무님 말씀 들으세요.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없는 것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생기면 엄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최 전무가 조사해 보도록 하지.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회장님. 최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둘이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최 전무가 일어났습니다. 지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둘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책상의 사진을 다시 들었습니다. 준호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지수와 최 전무의 반응이 너무 과했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법무팀을 조심하라던 준호의 경고.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전무는 준호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룹을 지켜온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준호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만년필, 그리고 낡은 수첩. 이 안에 뭔가 있을 거야. 저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이틀 뒤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한서연 씨라는 분이 약속 시간에 맞춰 로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접실로 안내하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서연이 가져올 증거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거짓이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응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옆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꺼낸 건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준우였습니다. 부의 성명란에는 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출생신고서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제출한 겁니다.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 성함을 넣어도 되는지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분명 그분의 아들이니까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발급 날짜는 8개월 전이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습니다.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출산 확인서, 신생아 건강 기록까지 모두 준호의 이름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서연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외에도 여러 장이 더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를 함께 걷는 뒷모습, 2년 반 동안 찍은 사진들입니다. 준호 씨와 제가 함께했던 시간들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최 전무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이 여자를 만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수야, 지금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있어야 해요. 엄마 혼자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최 전무도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님, 약속과 다르십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먼저 검증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 전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말에 지수가 탁자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출생신고서? 지수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런 거 요즘 얼마든지 위조 가능해요. 병원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위조가 아닙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준호 씨의 아들이에요. 그럼 DNA 검사 결과는 어디 있어요? 지수가 따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검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다고요? 왜요? 거짓말이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검사 비용이 없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돈이 없어요. 병원비만으로도 빚이 쌓였어요. 최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검사를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정한 병원에서요. 그게 무슨...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공정한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혹시 모를 조작을 막기 위해서요. 최 전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서연 씨도 그게 떳떳하시다면 문제 없겠죠? 물론입니다, 회장님.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가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냉소를 띄웠습니다. 이 사진들도 의심스러워요. 요즘 포토샵 기술 얼마나 좋은데요. 포토샵이 아닙니다.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수가 다그쳤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신 게 3년 전이잖아요. 왜 그때는 안 나타났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준호 씨가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나타난 거죠?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 아이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하다고요.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지수와 최 전무를 쳐다봤습니다. 둘의 표정이 너무나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을 범죄자 대하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제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 전까지는 더 이상 서연 씨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 지수야, 내 말 안 들려? 제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전무도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안에 검사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셋이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지수와 최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실장님. 알아요. 저 여자 뭔가 있어요. 꼭 밝혀내야 해요. 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서연 씨, 네, 회장님. 준호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나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니.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니.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서연이 일어나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과연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그보다 더 불안한 건 지수와 최 전무의 태도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서연을 밀어내려 하는 걸까?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말해줘. 이게 진실이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준호의 미소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물, 지수의 차가운 눈빛, 최 전무의 냉정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준호가 쓰던 책상, 책장, 침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왔어. 중얼거리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펜, 명함,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앞부분에는 회의 메모, 일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쯤 넘기자 준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직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두려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민했다니.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숨겨야 했다니.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최 전무가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서류를 몰래 빼돌리는 걸 봤어. 해외 계좌 관련된 것 같아.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어. 내일 회계팀에서 자료 받아야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전무가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걸 준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직후 사고가 났다는 겁니까?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치솟았습니다.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전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서연, 아이를 부탁해.
엄마한테 꼭 말씀드릴게.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다음 주 금요일 엄마 생신 때 말씀드리기로 했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에 얼룩이 졌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연을 소개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준호 방에 들렀어. 저는 서둘러 수첩을 서랍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준호 수첩이야. 수첩이요? 지수가 펼쳐보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빼앗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뭐가 적혀 있길래? 그냥 준호 생각이 나서 보고 싶었어.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 얘기 적혀 있어요? 지수야. 엄마, 그 수첩 제게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안 돼. 저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설마 저 여자 말 믿으시는 거예요?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든 조작일 수 있어요. 조작이라니, 이게 준호 필체야.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엄마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어. 봤다고요? 겨우 2번 만나고 뭘 안다고 그러세요?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아세요? 지수야, 너는 왜 이렇게까지 서연을 미워하니? 제 질문에 지수가 당황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지키려는 거예요. 지킨다고?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뭘 지키려는 거니? 나? 아니면 회사?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려는 거니? 제 말에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지수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와 최 전무가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돼. 당연히 반대해야죠. 회사가 위험해지는데. 회사? 정말 회사 때문이니?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나가줄래, 지수야?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나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준호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최 전무가 이상해. 서류를 몰래 빼돌리는 걸 봤어. 해외 계좌 관련된 것 같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준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안 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왜 최 전무는 그렇게 서연을 밀어내려 할까? 왜 지수는 그렇게 협조할까? 둘이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저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아무도 이 수첩을 볼 수 없게. 준호야,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제 여정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설령 그것이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든, 저는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따라서
진실이 어디 있든 찾아낼 것입니다. 수첩 속 글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아이를 부탁해.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사흘 뒤 서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혼자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알려준 곳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서연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호 씨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주셨어요. 당신 전화기라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호의 전화기라니. 왜 이제야 보여주는 겁니까? 무서웠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게 된 후로는 더욱요. 무슨 뜻입니까? 서연은 전화기를 켰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라 부팅이 느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서연은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녹음된 거예요.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법무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 전무님이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저는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그럴 리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최 전무님이 눈치챈 것 같아요. 요즘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증거를 확보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아직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라고 해요. 곧 아이도 태어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엄마 생신 때 꼭 데리고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회장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이게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서연이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준호 씨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제게 보낸 문자가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아,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최 전무님께 증거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끝나. 그런데 그 회의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준호 씨는 절대 고속도로를 안 타는 분이었어요. 항상 국도로 다니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준호는 고속도로를 싫어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은 고속도로를 탔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밖에 좀 나왔어. 어디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괜찮아.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녹음 파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회장님이 처음이세요. 그대로 두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특히 법무팀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부축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법무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 전무가 자금을 빼돌렸다. 준호가 증거를 잡았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 사고가 났다. 설마, 정말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 전무가 그렇게 서연을 밀어냈는지, 왜 지수가 그렇게 협조했는지, 혹시 지수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걱정했잖아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저는 지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혹시 그 여자 만났어요? 지수가 뒤따라왔습니다. 그 여자라니 이름이 있어. 서연이야.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 만나지 말라고요. 왜? 저는 돌아섰습니다. 왜 만나면 안 되는 거니? 당연하죠. 엄마한테 해가 되니까요. 해? 무슨 해?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해가 되니?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엄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지수야. 최 전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거 알고 있었니? 순간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알고 있었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저는... 말도 안 돼.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한 거예요? 그 여자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지수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 방으로 와. 최 전무도 함께. 엄마. 모든 걸 설명해야 할 거야.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지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늦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추려 한 사람들을, 설령 그 사람이 제 딸이라 해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방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회장님, 최성훈 전무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지수도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부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준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탁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최 전무. 최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 도련님의 수첩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당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적혀 있더군요. 순간 최 전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네, 당시 준호 도련님께서 업무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최 전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해외 계좌권은 정상적인 투자 절차였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받은 건이고요. 그럼 왜 준호는 몰래 빼돌린다고 적었겠습니까? 도련님께서 당시 업무 파악이 덜 되셨던 것 같습니다. 최 전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최 전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서연 씨 말입니다. 최 전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신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한서연 32세. 과거 세계 남성과 금전 관련 소송 이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모두 기각됐고요. 최 전무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정말로 3건의 소송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법원 기록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최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셨죠?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사기꾼이라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회장님, 최 전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가 언론에 접촉했습니다. 언론이요? 네, 내일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최 전무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재벌 2세 숨겨진 사생아 논란, 유족은 침묵.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 씨가 직접 제보한 겁니다. 돈을 받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최 전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입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 기록도요. 서류를 보니 정말로 서연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최 전무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회장님을 노린 겁니다. 돈을 뜯어내려고요. 그렇다면 왜 DNA 검사를 하자고 했겠어요? 제 반박에 최 전무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수법입니다. 진심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검사 전에 돈을 받아내면 그만이니까요.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최 전무가 일어났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잠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저 여자 편을 드시려고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확인하는 거지. 저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진실이 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엄마는 너무 순진하세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면 그대로 믿으실 거잖아요. 지수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를 믿어줄 수 없니?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1시간이라도 늦으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갑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제가 서연을 만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뒤에 결정하죠. 최 전무와 지수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은 분명 뭔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최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뭡니까? 혼자 가지 마세요. 저희 법무팀 직원을 동행시켜 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직무입니다. 회장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최 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언론에 제보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겁니까? 내일 기사 나온다던데요. 기사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서연일까? 아니면 최 전무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수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니? 제발 부탁이에요. 저 여자 만나지 마세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엄마한테 해가 될 거예요. 무슨 해? 제 질문에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수야,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아니에요. 그럼 왜 우니?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요.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믿어, 지수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지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을.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준호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과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전무가 직접 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전무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에 들어온 문구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북의 불일치, 친자관계 아님. 이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유감입니다만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최 전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 여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빛, 준호의 수첩,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기, 공갈미수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서연을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최 전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회사 응접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읽어 내려가던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북의 불일치라고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 준호 씨 아들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최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DNA 검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누가 조작한 거예요? 분명 그래요. 조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최 전무가 냉소했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기관이에요.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세요.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저는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서연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준호 씨 닮았잖아요. 그만하세요. 저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최 전무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서연은 아이를 안고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회장님,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최 전무가 위로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친자 관계 맞다고 나왔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른 병원 3곳에서 검사했어요. 모두 같은 결과예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회장님, 저 지금 가도 될까요? 결과지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최 전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서연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했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친자 관계가 맞다고 나왔답니다. 세 곳 모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검사는 정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두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최 전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혹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겁니까? 회장님, 무슨 말씀을 대답하세요. 제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까? 최 전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말고 진실을 말하세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증거 가져왔어요. 서연이 서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세 개 병원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모두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최 전무님을 조사했죠. 최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서연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검사기관 담당자와 최 전무님의 통화 기록이에요.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도요. 그건 최 전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5천만 원이더군요. 검사 결과 조작하는 대가로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최 전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거짓 결과를 만든 겁니까? 최 전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호 때문입니까? 준호가 당신 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까? 최 전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타나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겁니까? 회장님, 최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뭡니까? 살고 싶었습니다. 최 전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 도련님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겁니까? 제 말에 최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고는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죽음, 고속도로를 싫어하던 아들이 왜 그날 고속도로를 탔는지, 왜 하필 그날 사고가 났는지. 나가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조작, 사문서 위조, 모든 것을요. 최 전무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준호의 눈매, 준호의 콧날. 제 손자였습니다. 분명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한 사람들에 대한. 최 전무를 내보낸 뒤 저는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옷장도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금고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준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생일을 눌렀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준호가 서연과 처음 만난 날, 수첩에 적혀 있던 날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북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오래되어 부팅이 느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엄마에게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 파일과 스캔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파일을 보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준호의 글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최 전무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최 전무는 회사 자금 230억 원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230억이라니.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이 폴더 안에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계약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서류까지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최성훈이라는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였습니다. 230억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문서 파일에 지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최 전무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준호의 글이었습니다. 지수 누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다음 문장이 제 희망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2년 전 지수 누나가 서명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해외 투자 승인건이었는데 실제로는 최 전무의 페이퍼 컴퍼니로 가는 돈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지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알면서도 서명했습니다. 최 전무와 거래한 겁니다. 무슨 거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최 전무는 누나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후계자가 되면 누나는 밀려날 거라고, 하지만 자신이 도와주면 누나가 그룹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나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동생인 저를 제치고 회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최 전무의 비리를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공범이 된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는 이 사실을 밝히려 합니다. 누나한테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지만 최 전무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부르더니 이상한 미팅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상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야. 저는 화면에 손을 댔습니다. 내일이 그 미팅 날입니다. 엄마, 혹시 이 파일을 보게 된다면? 글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제 죽음을 조사해 주세요.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키보드 위에 얼룩이 졌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지수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이니? 엄마, 저는. 대답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전무 비리 알고 있었니? 동생 죽는 거 방치했니? 지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 내 서명이 다 있어. 증거가 다 있다고. 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뭐, 회장 자리가 갖고 싶었어요.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오빠만 항상 주목받았잖아요. 저는 항상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오빠가 죽을 줄 몰랐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최 전무가 그냥 경고만 할 거라고 했어요. 겁만 주면 오빠가 포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났구나.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침묵했지. 3년 동안.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을 때도 너는 막았어. 왜? 엄마가 진실을 알까 봐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오빠 아들로 인정받으면 후계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자리가 없어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분노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지수가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제발이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후회? 저는 비웃었습니다. 진짜 후회했다면 진작 말했어야지. 3년 동안 침묵하면서 회장 자리나 노렸잖아. 엄마,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수는 울먹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안에는 더 많은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전무와 지수가 나눈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위조 서류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준호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 이제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최 전무의 비리도, 지수의 배신도, 그리고 준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도. 준호야, 엄마가 꼭 밝혀낼게. 저는 노트북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정의, 엄마가 이룰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전무는 수갑을 차고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횡령,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 검찰은 준호의 죽음까지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재벌 그룹 법무팀 전무, 230억 횡령. 고인의 USB가 밝힌 충격적 진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비리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침묵한 죄는 컸습니다.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는 준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진실을 안고 온 것입니다.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엄마가 늦었지?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진실, 엄마가 잃었어. 최 전무는 감옥에 갔어.
회사 돈도 다 찾아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준우라고 이름 지었대. 내 이름을 따서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비석 앞에 안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들이에요. 많이 닮았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을 뻗어 비석을 만졌습니다. 마치 아빠를 느끼는 것처럼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본 것입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할머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아빠가 못다 한 꿈도 이루게 해줄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붉게 부은 눈. 한 달 동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엄마.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지수가 오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비석을 적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오빠를 지키지 못했어. 지수의 몸이 떨렸습니다. 최 전무가 그냥 겁만 준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어. 하지만 오빠가 죽었어.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어. 지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해줘, 오빠. 제발 용서해줘.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죽은 아들, 한쪽은 살아있는 딸. 둘 다 제 자식이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요. 지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서연 씨를 밀어냈어요. 준우를 외면했어요.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요. 회장 자리, 권력, 돈. 지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오빠 없으면, 가족 없으면, 사랑 없으면 다 허무하다는 걸.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수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잘못했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봐. 준호만 챙기고 너는 소홀히 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 잘못이 맞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야, 잘못은 인정해야 해.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 각오했어요. 너는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 해. 회사도 그룹도 다 내려놓고. 네, 엄마. 그리고 속죄하며 살아야 해. 준호한테, 서연한테, 준우한테. 지수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안한 마음 있어요. 실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지수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수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엄마. 기다릴게요. 지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호의 묘지 앞에서,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는 그곳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연과 준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준호의 방을 준우의 방으로 꾸몄습니다. 서연은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준호가 원했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지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딸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의 묘지를 찾아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준우를 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사는 제가 계속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경영했습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준우가 원했던 방식으로. 어느 날 준우가 첫걸음을 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저와 서연 그리고 지수까지. 준우는 비틀거리며 걸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미. 준우가 처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준우야. 할머니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준호야, 보고 있니?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잘 자라고 있어. 내가 사랑했던 서연이랑 엄마가 잘 키우고 있어. 그리고 지수도 변하고 있어. 속죄하며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호의 대답 같았습니다. 엄마가 배웠어, 준호야. 저는 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돈과 권력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도, 진실도, 정의도. 하지만 피와 진심은 남는다는 걸.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준우가 웃었습니다. 준호를 닮은 그 미소.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내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정의를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너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준우는 제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빠처럼 키워줄게.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저와 서연과 준우, 그리고 지수까지. 준호의 사진을 가운데 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건배. 제가 잔을 들었습니다. 준호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후회가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진실, 엄마가 지켰어.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엄마가 지킬게. 편히 쉬렴, 아들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